아, 진짜 미치겠네요. 자, 544번 문제. 그래서 주기함수는 주기와 구간의 차의 관계를 잘 보시면 fx함수가 주기가 얼마야? 4야. fx함수 주기가 4면 구간차도 아마 4로 줄 겁니다. 어디서 시작하는 건 중요하잖아. 0부터 4 해도 되고 마이너스 1부터 3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위끝에서 아래 끝 차가 얼마입니까? 얘 최소 주기랑 똑같네. 어쨌든 한 주기에서의 정적분의 결과가 2입니다.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1까지에서 정적분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1까지는 몇 주기입니까? 한 주기가 몇 번 나타나는 겁니까? 얘는 3번 나타나는 거죠. 12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다?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fx dx 뭐 0부터 4까지 써도 상관없어. 어쨌든 한 주기에서 얘는 몇 배 해준 거랑 똑같다고요? 3배 한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한 주기가 2라고 그랬으니까 정적분의 결과는 얼마? 6이라고 이렇게 딱 써버리시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함수도 특징을 알고 보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러면 평행이동의 정적분까지만 하면 우선 특수한 형태 끝나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대칭성에 관련된 방금 주기함수처럼 사실 주기함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그리고 뭐 내용 정리한 건 아니지만 그냥 온전히 문제 속에서 상황 파악하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연속함수 fx가 있고요. 4부터 6까지 fx, dx의 정적분 결과가 얼마냐. 근데 조건을 봤더니 이 곡선 y는 fx 함수는 x는 4에서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특별하게 뭐 그래프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기 편한 형태로 가장 보기 좋게 형태로 그냥 그리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대칭되게끔 이렇게 그냥 그려버릴게요. 여기가 현재 4. x는 4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시작을 할게. 선생님,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요? 대충 여기서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요 놈에 대한 정적분의 결과는 3이래요. 대칭이 됐기 때문에 이 4로부터 떨어져 있는 요 놈도 얼마가 되겠어요? 6부터 어디까지? 자, 요 놈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니까 여기 6부터 어디까지? 여기는 얼마입니까? 4만큼 떨어지니까 10까지는 얘도 얼마란 이야기일까? 얘도 얼마란 이야기일까? 10까지는 여전히 3일 겁니다. 좌우 대칭이 되니까 정적분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런데 갑자기 봐봐. 2부터 10까지라 그랬어요. 2부터 10까지가 얼마라 그랬냐면 13이라네. 그 말은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정적분이 13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은 얼마란 이야기일까? 13에서 3만 빼주면 되잖아. 10이거든요. 그런데 x는 4에 대하여 이미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절반씩 나눠 가지면 되겠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던 4부터 6까지의 정적분의 결과는 계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라고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래요? 평행이동 정적분인데 이것도 엄청 쉬운 거야. 내용상 이해하고 있다면 먼저 한번 해보고 잘 기억이 안 나면 빨리 개념 노트에서 제가 써드렸던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얘는 주어진 함수가 fx 함수로 정적분이 나왔는데 물어보는 건 이미 평행이동이 되어진 함수의 정적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미 나와 있는 저 조건을 써먹어야 되니까 fx로 고쳐야 되겠지. 고치기 위해서는 물어보고 있는 피족분 함수가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fx가 될 건가? 잘 모르겠나요? 아, 했어?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거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6까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물어봤더니 여기에 fx 플러스 5예요. fx 플러스 5가 있는데 나와 있는 건 fx니까 얘를 뭐 해주자? fx로 고쳐주자.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fx가 되겠어? x-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 x 대신에 x-5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인 거고
도형의 이동 중에 평행 이동해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우리는 x 대신에 x-a를 대입한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반대죠. 이거면 어떤 평행 이동했습니까가 나오는 거니까 x 빼기 5이면 무슨 뜻입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다는 이야기일까? 5만큼 이동하면 이거를 이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선생님 얘가 얘로 가려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로 평행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x 대신에 x 빼기 5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서 fx가 될 거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오면 구간 자체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평행 이동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평행 이동은 구간 자체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1이면 이거 지금 오른쪽 옮겨올 거기 때문에 얘도 5만큼 더해서 옮겨오고 얘도 5만큼 더해서 옮겨오면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5를 더했어요. 마이너스 2가 되고 5를 더해서 6. 이거는 평행 이동하면 그대로 fx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얘랑 똑같은 거라고. 평행 이동을 하면 구간도 같이 이동하면 결과값은 안 바뀌는 거라요. 근데 이렇게 옮긴 이유가 뭐냐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fx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옮겼는데 마침 뭐합니까? 구간의 위치까지 똑같은 거라 바로 정답은 얼마라고 쓰면 될까? 10이라고 써버리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 다시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제 그러면 55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3번. 와, 이제 10개 남은 건가?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553번부터 다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별표일 거예요, 아마. 553번 별표 치기 바랍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웠던 특수한 형태의 함수에서 정적분을 확인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거짐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문제 유형들일 겁니다. 제가 별표 치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집중해서 잘 들으시되 이 상황에서 기본적인 요소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fx라는 함수는 다항함수로서 그 함수를 주는데 이상하게 끝에 갑자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은 2차 함수인 걸로 줬는데 여기에 이런 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함수 일부에 정적분이 나오면 특히 아래 끝과 위 끝에 미지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얘네는 무조건 그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과가 뭐일 거다. 이거의 결과는 실수일 거다. 근데 여기에 구간에 뭔가 x가 있거나 하면 뭐가 될 거라 그랬어요? 함수가 된다 그랬어요. 정적 정의된 함수. 실수인데 어떤 실수인지 모르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K 쓸게요. A 써도 되지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fx 함수 일부에 정적분이 있습니다. 정적분은 정의된 함수가 아니라 정적분이 있다는 것은 아래 끝과 위 끝에 상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일 거야. 그래서 K라고 놓은 거야. 그렇게 하고 다시 식을 전체적으로 보면 fx라고 하는 식은 이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죠. f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얼마로? K로 이렇게 딱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지? 라고 봤더니 이 형태 내가 놨던 이 식에서 피적분 함수를 봤더니 여기 있던 f랑 똑같은 f야. 그러면 요 놈을 여기다가 뭐 해도 되겠습니까? 대입하고 정적분 직접 계산하면 그게 뭐랑 똑같다고 써도 되겠어? K랑 같다고 써도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첫 번째는 얘를 K라고 딱 놓으면 전체적인 식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고요. 표현된 놈이 항상 이런 문제는 이 fx가 이 K라고 놨던 이 정적분의 피적분 함수랑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0부터 2까지 여기 변수가 t니까 3t의 제곱 t 플러스 k dt는 얼마와 같다? 이미 결과를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뭔지 모르는 상수라서 k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놓는다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딱 오는 것. 여기서부터 계산을 딱 할게. 하나 더 하고 역수치하니까 3분의 3에서 약분되고 t의 세제곱 2분의 1 t의 제곱 kt. 자, 다행히 아래끝이 0이니까 계산하기 좀 낫네. 대입을 할게요. 8. 자, 여기다 대입하면 4에서 약분하니까 2. 여기다 대입하니까 2k. 자, 여기는 뭐 0을 집어넣어봤자 전부 다 0이니까요. 요놈을 는 k라고 딱 뒀더니 요놈은 10 플러스 2k는 k가 되면서 k는 얼마냐? 마이너스 10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fx가 완성되지 않을까요? 자,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뭐라고 쓰면 될까? 10 쓰시고 문제에서 2를 물어봤으니까 2를 대입하면 문제는 끝이 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상황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쉬운 거. 이제 이건 뭐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왜요? 적분 구간을 봤더니 위끝과 아래끝 중에 미지수 x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문제는 뭐까지 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없으면 미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되고 아래끝과 위끝 대입하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자, 미분을 하래요. 미분을 하면 여기다가 뭐 한다 그랬어요? 잠깐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아, 상관없겠다. 네, 상관없겠다. 구별 차원에서 한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원래 통상 구별하라고 여기에 TT로 주는데 이 TT로 주는데 이거 T로 안 줬어요. 그래서 상관없죠. 왜냐하면 요놈의 부정조건 함수의 결과적으로는 뭐 변수가 똑같아도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건데 그걸 구별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여기 있는 안에 것들은 T로 보통 주거든요. 혹시 답지에 여기 시작하고 있는 게 T로 되어 있는지 잠깐만 확인해 볼래요? 그러면 혹시 이거 오타일 것 같아서 보통은 이렇게 안 주거든요. 혹시 답지 잠깐 556번 보면 이 가로 안, 그 인테그랄 안에 있는 놈이 혹시 EFT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잠깐만 봐주실래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돼 있나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아, 그럼 이건 뭐 어쩔 수 없겠다. 그냥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x가 있으면 여기에 뭔가가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요놈 자체가 전부 다 x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는 뭐 t로 돼도 상관없고요. 대신 미분을 딱 한다고 하면 피적분 함수 자리에 사실은 이제 다 대입하면 돼요. 근데 아까와 같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느냐? 여기는 분명 d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x-t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분리해가지고 이제 쪼개야 되지만 여기는 이미 전부 다 x로가 되어 있으니까 설령 요거의 부정적분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위끝 대입하고 아래끝 대입한 다음에 미분을 때리면 얘는 g'x가 될 건데 그게 바로 얘일 거라서 그냥 요놈은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요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TT로 주는 게 일반적인 거지만 이렇게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풀어갈게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저렇게 X로 나와 있어도 크게 상관없어 인 거고요. 통상은 T로 많이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미분 딱 하라고 하는 순간 이거 이제 사실 여기 자리에 이제 대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fx 함수는 뭐가 되느냐? 2fx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2x가 되는 거니까 요거 이쪽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fx는 요거 반대로 넘어가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보시고 요 상태에서 3을 집어넣으면 27 빼기 얼마? 6이 f3일 거거든요. 따라서 f3은 얼마냐? 21 이렇게 쓰시면 되겠는데 통상은 t로 주지만 t가 아니어도 결국 이놈에 대한 부정적분 함수가 라지 gx라고 하면 여기에 위끝 아래끝 대입을 하게 됐을 때 어쨌건 xx 똑같더라도 그냥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니까요.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이때 요거 미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g'x인데 이 g'x 이거 미분한 게 얘들이니까 바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셔도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데 대부분은 T로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별표입니다. 이거 먼저 한번 해볼래요? 559번 먼저 한번 해볼래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걸 보니까 fx야. 뭐 별표라고 해서 이게 엄청 뭐 이렇게 어렵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중요하다 차원에서 별표입니다. 근데 이 문제 너무 쉽네. 아마 금방 정답이 나오겠다, 그죠?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정답 다 나왔지?
자, 원래는 아래 끝과 똑같은 상수 대입하는 건데 대입해봤자 좌변, 우변 0이니까 의미 없고요. 정적분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미분하라고 그랬습니다. 미분 딱 할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좌변은 fx. 우변은 미분하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4. 끝.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래? 10 집어넣으니까 정답은 304.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밑에 있는 것들도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565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야. 결국 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조금 더 복잡하게 주어졌지만 큰 틀에서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윗끝과 아래끝이 문자가 있으면 미분할 생각은 무조건 하시되 항상 모두 같이 하나 해둬라. 아래끝과 똑같은 상수 대입하는 것도 항상 해라. 필요가 있든 없든. 대입했더니 둘 다 00 나와서 의미가 없어 그러면 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항상 써놓고 가면 그게 단서가 되거든요. 마지막 문제 풀 때. 했어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제가 해볼게요. 우선은 아래 것과 똑같은 상수 2를 x에다가 대입하자고. 왜? 좌변은 첫 번째 거 f1은 4만 되겠죠. 여긴 0 될 거니까 두 번째 미분하자고. 미분하면 여긴 곱미분법을 써야 됩니다. 1 곱하기 fx, x 곱하기 f 프라임 x. 우측 미분하면 8x. 자, 여기 미분하면 x에다가 t에다가 빠뜨리면 되는 거니까 fx. 그랬더니 이놈 이항하면 사라지면서 f 프라임 x는 얼마가 나오는 거? 8이 나오는 거야. 자, 이거 적분하니까 fx는 뭐라고 쓰면 될까? 8x 더하기 적분상수 c인데 이게 필요했던 거죠. 2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2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8 플러스 c가 4면 c는 마사가 되면서 fx라고 하는 함수는 8x 마이너스 4가 될 거라 이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12가 정답이 되는 그런 구조다. 이해되셨죠? 아, 이런 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568번 별표입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죠. 세 번째 식. 세 번째 식은 사실은 이렇게 쪼개고 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막상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미리 사실 이제 공부를 해놓고 가는 겁니다. 피적분 함수가 x 빼기 t, ft로 되어 있는데 적분 구간에 x가 있네? 그러면 이거는 세 번째, 우리 정적분에서의 세 번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또 한 번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타난다 그랬다.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최종적인 fx까지 나타날 건데 어쨌건 요거 한 번 미분했을 때 나타나는 식이 뭐지?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세 번째 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걸 분배하고 다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x는 상수 취급하니까 보내고 미분하면 곱미분법 딱 했더니 뒤에 거는 사라지면서 결국은 선생님 요 식을 미분을 딱 했더니 얘는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2에서부터 x까지 ft, dt만 남게 되고요. 오른쪽 거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f3을 묻고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뭐 해야 되겠까? 미분하자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때 얘는 여기다 빠뜨리게 되니까 fx가 될 것이고 자, 이쪽 거는 6x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여기다가 3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18 빼기 12니까 정답 얼마? 6 이렇게 간단하네. 알겠죠? 이거 미적분 하는 학생들도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 식 자체가. 그래서 머릿속에 좀 외워두고 있으셔야 된다. 대신 그 과정까지 생각하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8번과 19번은 아직 극대극소를 안 배웠으니까 저희가 배우고 나서 정리를 해 가고요. 다음 페이지는 뭐와 관련된, 이것도 극대극소냐? 최대최소도 역시 극대극소랑 연관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바로 이 세 문제는 577번 세 문제 유형까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한 거 하고 나서 나중에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부정적분에도 그게 두 개 유형이 있었으니까 580번, 583번 요 두 문제를 하게 되면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유형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봐요. 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앞에 리미트가 붙으면 극한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좀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처럼 피족분 함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버리면 오히려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고 극한이 결합된 상태에 피족분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전개가 다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할 거기 때문에 막 식이 복잡해지거든. 근데 결과적으로는 취지가 이 형태를 뭐 하는 겁니까?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딱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환을 딱 잠깐 해두시고 문제를 푸는 게 효과적입니다. 잠깐 치환을 한다. 자, 요놈은 저 나와 있던 구체적인 식은 fx라고 치환을 하면 요놈은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인테그랄 1-h 1 플러스 h에 fx dx가 되면 이 부분을 h에 관한 정적분의 함수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죠? 요놈의 부정적분인 라지 fx에다가 위끝 대입하고요. 아래끝 대입을 하면 요게 바로 이제 현재 요 오른쪽에 있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표현이 될 것이고 앞에 h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h를 딱 쓰시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이 식을 딱 쓰게 되면 여기까지 쓰게 되면 우리가 미분계수 도함수 파트에서 많이 봐왔던 형태가 나타난 거네요. 라지 f라고 하는 함수에 1 플러스 h와 1 마이너스 h를 대입을 하고 빼고 있으니 이거는 y의 증가량으로 볼 수가 있어서 요 해당하는 1 플러스 h에서 1 마이너스 h를 뺀 것을 분모 자리에 쓰게 되면 1 플러스 h에서 1 마이너스 h를 뺀 것을 분모 자리에 쓰게 되면 이게 x 증가량이 되고 그것은 곧 평균 변화율이 되면서 극한이 붙으면 미분계수 정의식이 또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2h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모 자리에 2h가 되는 순간 이거 평균 변화율이야. 식이 바뀌면 안 되니까 앞에다가 2를 딱 곱할 건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순간 h가 0으로 가면 1로 가까이 갈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 곱하기 f'1일 거라고. 그러니까 1 플러스 h에서 h가 0이면 1로 가까이 갈 거고 1 마이너스 h에서 h가 0으로 하면 1로 가까이 갈 거니까 결국 1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랑 똑같죠? 라지 f'1은 이거랑 똑같은 거 이해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치환했던 식 있죠? 여기다가 이제 넣고 끝내면 됩니다. 이렇게 치환이 되어서 F1은 얼마지? 했더니 이런 마이너스 1. 요거 얼마지? 2입니다. 따라서 F1이 마이너스 2니까 요 2하고 곱하면 최종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4가 문제의 정답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583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미분계수 정의식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딱 형태 보고 이건 이거 미분계수 정의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전보다 더 쉽죠? 원래 보통은 이 피족분 함수 자리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는데 아예 그냥 이걸 fx라고 딱 놔버렸으니까 더 선명하죠? 저놈을 부정적분하면 어떤 모양일 거고 이 모양은 내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식 쓰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여기는 이미 여기 딱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딱 좋잖아요. 요놈은 뭐지? 딱 했더니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이잖아.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x 세제곱이지만 x 마이너스 1과 x제곱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거고, 라지 fx 빼기 라지 f1은 이렇게 결합이 되는 순간 평균 변화율의 미분계수 정의식은 라지 f'1이 될 거고, 여기다가 1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얘는 3분의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놈은 누구랑 똑같은 거? f1이랑 똑같은 거. f1이 얼마지? 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2를 딱 집어넣으면 마4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4가 되는 것 같고, 계산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가 최종적인 이 문제의 정답이다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떤 건지 좀 이해되셨죠? 오늘 배운 것까지만 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꼭 좀 연습을 해주시고, 이제 방학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마지막까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극대극소 함수까지 갈 거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